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젯밤 어떤 꿈을 꾸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꿈을 예언이나 징조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왔는데요. 2022년 우리는 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화학자 고혜경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고혜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화학자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먼저 꿈 분석을 하신다고요. 네.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너무 생소해서 맞닿아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꿈을 개인의 신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화를 집단의 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꿈과 신화는 똑같은 문법, 공식,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화를 열심히 읽으면 꿈에 대해서 꿈의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고, 꿈을 열심히 공부하면 신화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꿈과 신화가 코드가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좀 교수님께서는 대학에서 신화와 꿈 이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제가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제가 가르치는 방법은, 그러니까 꿈을 집단이 함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꿈에 대해서 투사를 통해서 그 꿈의 깊은 의미를 파악해가는 그 그룹 투사 꿈 작업이라는 것을 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누구나 꿈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건가요? 네. 모든 사람이 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면 정말 교수님 찾아가야겠군요. 오세요. 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건 박사님께서 이제 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을 하셨고 또 대학원에서는 고생물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로가 좀 변경된 거, 전공을 변경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변경 뭐 이런 거창한 건 아니고요. 네. 유학 가기 전에는 제가 꿈이라는 거를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창조 영성이라는 거를 공부하러 미국을 갔는데 그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그 꿈이라는 수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순간 별걸 다 배우네, 미국 사람들은. 그 생각과 함께 어머, 너무 재밌다. 내가 진작 이걸 알았더라면. 그래서 이거 진짜 공부를 너무 하고 싶다. 근데 너무 재밌어서 30년이 지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30년 가까이 꿈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신 건데 과연 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꿈에 대한 전문가들인 것 같아요. 나름. 근데 꿈이 어떤 건지에 대한 약간 토대라 그러나 깊이라 그러나 이거를 배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꿈은 이렇게 귀한 거야? 또 우리 다 꿈하고 좀 친해지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꿈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네. 우리가 꿈에 대해서 요만큼은 꼭 알면 좋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강의를 마칠 때쯤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꿈하고 친해져야 되겠구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고혜경 박사님의 그러면 첫 번째 강연 지금 바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궁금한 게 내 마음일 거예요. 내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다면 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꿈은 무의식의 언어예요. 무의식이 의식한테 다리를 놓아주는 그 방식이 꿈이라는 거예요.
꿈에게 길을 묻다라는 말이 되게 생소하시죠? 네. 제가 예전에 꿈 처음 배울 때 뭐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그러면 저희 교수님이 꿈에 물어봐 그러셨어요. 그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에 묻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밤하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볼 때 뭐가 보입니까? 별, 행성, 달. 그죠? 근데 밤하늘의 대부분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요 이미지를 나 자신한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반짝이는 밝음을 보는데 사실은 대부분은 여전히 어둠이죠. 그래서 어둠으로 눈을 잘 안 돌려요, 우리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어둠의 자리, 미지를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그 너머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그 막연한 저 너머에라고 하던 거를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꿈은 무의식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왜 이 밝음 말고 어둠을 볼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묻는다면 이 이미지 아시겠죠? 빙산. 우리들한테 빙산하면 자동적으로 딱 늘 하던 얘기 있죠. 빙산의 일각. 그러니까 이 거대한 몸체가 일각이면 진짜 몸은 얼마만 하지? 궁금하시죠? 이 이미지를 보시면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가 전혀 모르는 거, 짐작도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밤하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근데 이 이미지를 조금 은유적으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이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심층 심리학, 이 무의식 탐색을 그 학문적으로 시작한 분은 프로이트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이트 박사가 주로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해수면으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면 어려운 말이죠. 내가 아는 거, 보이는 거, 예측 가능한 거, 이 전부가 의식이에요. 근데 그게 빙산의 일각이라면 사실은 너무 많은 미지는, 엄청난 미지는 의식화 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또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저 일각이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늘 그러시죠. 네 안에 답이 있어. 근데 일각 안에 답은 없습니다. 그 어른들의 말씀이 무의식 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아주 작은 부분이야. 그래서 엄청난 보물과 엄청난 알려지지 않는 나가 알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 이미지를 보시면, 근데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니까 무의식이 모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지를 어떻게 탐색하지? 라고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세계를 빙산의 아래 몸체에 탐구를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빙산의 뿌리가 일각한테 네가 아는 네가 전부가 아니거든. 좀 제대로 눈 뜨고 들여다볼래? 라고 말을 걸어오는 방식. 무의식이 의식한테 다리를 놓아주는 그 방식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이트 박사님은 꿈을 무의식을 탐색하는 왕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꿈이 뭐지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꿈이 뭘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탈무드에 있는 내용이에요. 신이 매일 밤 우리한테 연애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봉투도 안 뜯고 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 옛날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냥 꿈 공부를 하면서 이보다 더 시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나기를 바라고 내가 참나를 만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면 필요한 가장 소중한 메시지들을 매일 밤 나한테 배달시켜 주는 게 꿈이라고 생각을 하면 느낌이 많이 다르시죠? 현대인들이 제일 궁금한 게 내 마음일 거예요. 마음의 본성 수행,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 내가 알아? 그렇게 묻는다면 자신 있게 답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그런 느낌이 나 안에 있을지, 어머, 이 기억이 나 안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을지 나 몰랐어. 대부분 이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깊은 내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다면 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죠? 그러니까 오감, 육감 중에 현대인들이 제일 발달한 감각은 시각이거든요. 많은 정보가 시각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란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이거를 영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이미지로 전환시켜주는 게 있다면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마음의 거울 아니면 영혼의 거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게 꿈이라는 거. 꿈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미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길을 찾는다? 내 삶에 나아가는 방향을 찾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길을 우리가 나침반을 들고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저는 단연코 꿈이라는 게 삶의 나침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건강과 성장의 메시지들을 꿈이 보내준다면 그러니까 이 메시지들을 열심히 경청하면서 따르면서 간다는 거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나침반이 결국은 북쪽이 어딘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나침반은 참 나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마음의 본성이란 무엇인가? 아니면 자기 실현은 어떤 모습일까? 그쪽을 향해서 끝없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꿈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꿈은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꿈은 이런 거야 라는 거를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꿈에서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요약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꿈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인데 첫 번째 앞부분에 있는 걸수록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보편적인 언어로
되어 있고 언제나 꿈꾼 사람의 건강과 자기 실현, 참나의 발견을 도와주기 위해서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언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옛날 사람이든 현대 사람이든 같은 언어로 만국 공통의 언어로 꿈을 꿔요. 조금 헷갈리시죠? 왜냐하면 나는 꿈에 대부분 다 한국말 해. 근데 외국 가니까 갑자기 내가 막 영어도 막 하더라. 이런 경험들 하시죠? 근데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를 할 거고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할 거고 그렇게 기억하는데 어떻게 보편적인 언어라고 얘기하지? 라고 아마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하나 드릴게요. 꿈에서 대변 못 본 꿈 꾸시죠? 대변이라 그러면 이렇게 말 맛이 안 살아요. 똥 못 누는 꿈 꾸시죠? 근데 이 버전이 아주 다양해요. 뭐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뭐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열어서 뭐 어떤 식으로든 이게 볼일을 그러니까 이런 꿈들은 삼국유사에도 나오고요. 아프리카 추장들도 꾸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때, 표현하지 못할 때 이런 꿈을 꾸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도 똥꿈 꾸고 이 사람도 똥꿈 꾼다는 점에서는 보편적인 언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간이면 공통의 언어로 꿈을 꾸고 근데 이 매일 밤 꾸는 꿈이 내 건강과 참나의 발견을 도와주기 위해서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꿈을 공부하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물어오는 질문 중에서 제일 자주 듣는 질문. 이거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그 말 묻고 싶었죠. 근데 나쁜 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갖고 나쁘다고 얘기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악몽, 무서운 꿈, 이걸 나쁜 꿈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몽은 지금 잠만 쿨쿨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 너 이렇게 본성에 어긋나게 살아가면 큰일 나 해서 깜짝 놀라서 깨어나게 해주는 방식이 악몽이에요. 그래서 시급하게 깨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꿈은 악몽인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몽조차도 내 건강과 내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꾸는 꿈의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보다 더 귀한 게 없을 것 같으시죠? 네. 예. 근데 왜 이걸 모르고 살았지, 지금까지? 제일 처음에 제가 꿈을 배우는 첫 수업 시간에 느낀 느낌이 그거였어요. 아, 속았다. 학교를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거는 나한테 아무도 안 가르쳐줬지? 그러니까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일수록 이런 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일수록 내 경험을 통해서 지금부터 꿈에 관심을 갖고 내 꿈에서 확인을 해보고 아, 그 사람 말 맞네. 그러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텐데 이제부터 그럼 확인, 팩트 체크를 각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침에 꿈꾸고 나면 무슨 소리인지 한마디도 모르겠죠. 이게 무슨 소리야? 난수표, 수수께끼. 딱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꿈에 대해서 꿈꾼 사람이 자기 꿈에 대해서 맹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꿈을 자기가 해석한다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꾼 사람이 자기 꿈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게 저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어불성설같이 들려요.
근데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마음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나 안에 없는 거는 안 나와요. 그래서 내 꿈에 비친다는 거는 필름이 여기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영사기가. 그래서 여기 나 안에 없는 거는 절대로 안 나와요. 그 말은 내 무의식은, 내 몸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일각인 얘가 이게 뭐지?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꿈을 나누다 보면 각자가 내가 상상해 보니까 이게 내가 꾼 꿈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갑자기 어머 맞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어머 아하 바보도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를 꿈꾼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 탁 건드려지는 순간에 맞아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본성을 깨닫게 해준다면 근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꾸지? 그죠?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이거는 이 꿈이야 이런 꿈은 세상에 없습니다. 꿈이 내 건강과 참나의 발견을 도와주기 위해서 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보를 꼬기 구겨갖고 한꺼번에 많은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꿈은 이런 거야 라고 누가 단언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문서가 잔뜩 있죠. 저 많은 정보들이 저렇게 들어있는 게 내 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짧은 한 줄짜리 꿈이든 꿈 일기장에 3장을 쓸 수 있는 긴 꿈이든 장편, 단편 상관없습니다. 그 꿈에는 언제나 저런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서 이게 까도 또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속성이 저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저 많은 정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무서운 영화 보니까 그날 밤에 무서운 꿈 꾸죠.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네. 아니면 어젯밤 꿈에 초등학교 친구 중에서 우리 반에 있었는데 존재감이 별로 없었고 나하고 친하지도 않아서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걔가 갑자기 꿈에 나왔어. 근데 그 다음날 친한 초등학교 친구가 전화가 와서 너 우리 반에 걔 생각나? 이러죠. 그러면 어머 내가 이러려고 그 꿈을 꿨구나 이러죠. 예. 그러니까 꿈은 언제나 꿈꾸기 하루 이틀 전후 상황은 반드시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한국에서 여자가 그러니까 60이 넘으면 다 무당이라고 그래요. 다들 그러세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내 영이 맑아서 꿈이 잘 맞는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할머니들. 네. 기도를 많이 하시든 안 하시든 꿈은 언제나 잘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이 그날의 잔영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래서 이 꿈을 꿨구나 마침표. 그런데 꿈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무의식이 나한테 의식한테 깨어나라고 보내주는 메시지 중에서 요거는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을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금방 일어났던 일들 이런 거를 이용을 하면 기억을 하라고 기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들을 꿈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이 꿈을 꿨구나 하는 순간에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더라 라고 탁 제끼세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게 그 안에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꿈은 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내 어린 시절 생애 초창기의 이미지는 반드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 어린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집착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퇴행도 아니고 지나간 거 뭘 그렇게 맨날 났을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일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대체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관계를 맺은 사람, 대부분 엄마 아니면 아버지 주 양육자 하고 맺은 관계 패턴이 일생 사람을 만날 때 되풀이돼요. 그래서 과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패턴을 점검하고,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패턴이면 개선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을 다루는 거지 과거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이트 같은 분은 그 감금되어 있는 어린 시절을 해방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몇 살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층위는 반드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가 좋아하는 그 꿈은 언제나 성에 관한 얘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한 층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에 관한 얘기야 그러면 꿈에서 노골적으로 섹스가 진행되는 그런 꿈들이 야한 건가 봐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한 오산입니다. 그런 거는 훨씬 영성적인 꿈은 상징과 은유로 얘기를 하지 문자 그대로 사실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꿈 언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에 관한 이야기도 반드시 한 층위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융 같은 심리학자는 인간이 소명 찾기, 삶의 의미가 뭔지, 나란 존재가 누구인지 이 욕구가 제일 강력한 그 살아가는 동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한 층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 때문에 유명해졌죠. 그 아들러가 얘기하는 꿈은 힘의 역학관계, 그러니까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 층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혹 꿈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 중에 내 꿈은 너무나 예언적이에요 라고 오히려 고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꿈은 언제나 예언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의식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순환하는 시간, 그러니까 신화적인 시간, 동시에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각이 알고 있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기 때문에 꿈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언제나 모든 사람한테 우리가 꾸는 매일 밤의 꿈에 들어있는 당연한 이야기야.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요.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꿈은 합니다, 미리. 그래서 제가 꿈 수업하다 보면 종종 혹시 병원 가서 체크를 좀 해보세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꿈이 내 건강과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꾼다면 육체적인 건강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은 육체적인 건강, 그 심리적인 건강, 영성적인 건강에 전일적인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반드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꿈 해몽도 있고 또 꿈 풀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가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꿈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차이가 뭐지라고 묻는다면 내가 꿈 공부 왜 하지라는 동기에서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꿈을 들고 어디 가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당장 나한테 행운을 주는지 불운을 가져오는지, 불운이면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심리학에서 꿈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탐색, 내 마음의 본성을 알아가는데 이게 어떤 방편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꿈을 다룰 때는 아까 나 안에 없는 거는 절대로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꿈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생물, 무생물 전부 다 내 마음의 어떤 표현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꿈이 오늘 어떤 꿈을 꿀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거는 바보가 하는 짓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 그러니까 오늘 밤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꿈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내가 제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내 에너지 투사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투사된 에너지들을 다루고, 그러니까 성숙하다라는 표현이 그냥 투사는 누구나 다 해요. 내게 아니고 제 거야 라고 처음에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한테 그 요소가 있었구나 라고 이거를 나한테로 가져오면 저 사람은 훨씬 있는 그대로 보이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싫어, 제일 좋아라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에너지 투자를 많이 했느냐는 얘기고, 이거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네, 내 걸로 가져온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꿈에 나오는 게 내 마음의 거울이라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가 다 나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나를 알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요. 꿈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또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 꿈을 왜 꿨는지 알아. 저랑 그 꿈 수업을 하면서 한 1년 정도 꿈 공부하는 애들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5년이 넘어가고 10년이 넘어가면 아무도 이런 말 안 해요. 꿈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너머, 아까 빙산 이미지 생각해 보시면,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그 너머 건데 내가 보는 거는 내가 아는 것만 계속 보여요. 그래서 아까 내 꿈에 대해서 내가 맹점이 제일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 혼자 내 꿈을 들여다보면서 해석을 하고 이런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꿈을 봤을 때 이 꿈 또 꾸네? 나는 이 꿈 왜 꾼지 알겠어라고 할 때 꿈은 내가 아는 거를 또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더라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그래서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가 할 미지, 나의 잠재된 가능성, 수많은 보물들이 숨겨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는 거를 또 복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꿈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꿈 공부를 하고 꿈에 관심을 가지시면 종종 듣는 얘기가 사는데 신경 써야지 꿈만 들여다보면 어떡하느냐라는 얘기를 가끔씩 하세요. 그런데 저는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이유가 그런 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신음
소리를 내고 있는 상처 입은 자리도 있고 또 내 안에 너무 많은 가능성들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똑똑하지 못해 나는 자원이 없어 뭐 이런 그 나를 열등하게 보는 어떤 표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나에 이 어마어마한 빙산의 뿌리를 포함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죠? 제대로 탐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깊이 나를 보면 넘치게 풍요롭고 아름답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발견하고 나면 세상에 어떤 형태든지 창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가 바깥을 개발하고 그 과학적인 진보를 이루고 이쪽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안을 무시한 그 문명이에요. 근데 순서가 잘못됐다. 깊이 자기 안으로 뛰어들고 탐색을 하면 결국은 이 세상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나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순서가 안 먼저. 그죠? 그래서 그 내 안을 들여다보고 놀라운 나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경이로운 세상을 만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도구 하나가 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꿈에 대한 강의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꿈이 건강과 자기 실현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좀 피곤한 날 잠에 들 때는 꿈을 안 꾸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항상 꿈을 꾸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항상 꿈을 꾸는 건가요? 네. 아, 모든 사람들이 매일 밤 하룻밤에 5번에서 7번 꿈을 꿉니다. 근데 나는 꿈을 안 꿔 라고 하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꿈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꿈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아셨으니까 관심을 갖고 이제 꿈 공부도 하고 꿈 이야기도 그러니까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고 그러면 꿈 기억률은 확 올라갑니다. 그럼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꿈을 꾸고 나서 좀 뒤숭숭하거나 기분이 찝찝할 때, 이건 개꿈이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사실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그런 개꿈 같은 건 없다라는 거죠. 예. 강의를 잘 들으셨어요. 그 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람들이 하는 표현 중에 정말 나쁜 거가 그 말이구나. 개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돼지가 나오면 돼지 꿈이라고 우리 얘기해요. 네. 호랑이가 나오면 호랑이 꿈. 꿈에 개가 나오면 개꿈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중요하고 별 의미가 없고 사소하고 이런 꿈은 없습니다. 모든 꿈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밤새 재미있는 꿈을 꾼 것 같기도 한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무슨 꿈이었나 기억이 빨리 증발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꿈이 연기 같아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금방 사라져 버려요. 눈을 뜨는 순간에.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베개 옆에 꿈 공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러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 어느 쪽에 쓰는지를 이렇게 미리 봐놓고, 그러니까 연필 끼워놓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자다가도 이렇게 느껴갖고 그 자리에 그냥 서놔요.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아침에 그 눈 뜨고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그 전에
꿈부터 기록하고 나와서 이 두 가지를 해요. 그래서 그냥 꿈 일기를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네. 꿈 일기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꿈을 쓰잖아요. 그럼 그 쓴 꿈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이 정말 재밌는 거구나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냥 꿈말을 바로바로 알아듣고 싶은데 이 좌절이 와요. 꿈은 내 무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바로 알아듣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제가 그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파악하려고 시를 읽지 않아요. 그냥 시는 음미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맛이 날 때도 있고 저 맛이 날 때도 있고 그게 시잖아요. 그죠? 꿈도 좀 즐기자. 맛보자. 그러니까 해석하는 거는 이 일각한테 집어넣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냥 조금 더 친하게 지내자. 그러다 보면 어떤 통찰도 얻을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함께 꿈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냥 이거는 꿈은 시와 같은 거라더라. 자꾸 읽고 즐기고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섭취하고 하는 게 꿈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좌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일단 꿈이랑 친해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겠네요. 오늘 강연을 들으니까 다음 주 강연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지혜 다락방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